앱인데요. 그 휴대폰의 앱으로 보통 기본으로 탑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만약에 성장을 하거나 그러면 컴퓨터 안에서도 앱으로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유명 식당들은 유명 식당이 아니라 포장이 가능한 택배 아이스박스로 해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그냥 뭐 반조리된 상태나 조리된 상태에서 팩으로 이렇게 국물이 흐르지 않게끔 돼갖고 조리돼갖고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식당이 이제 몇 군데입니까? 적어도 엄청 수십만 군데 이상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 참여를 원하는 식당을 갖다 다 등록을 시켜주면 앱으로서 엄청나겠죠. 그래서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가벼울 때는 초기에는 한 배민 서비스, 배민 배송 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발굴해가지고 식당 한 1,000군데만 발굴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주문해갖고 일정 수수료를 나한테 준다면, 일정 수수료 준다면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 1,000원이라도 뛴다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곧바로 그 며칠 내, 이틀 내나 이렇게 3일 내에 이렇게 배송이 딱 택배로 되는. 옥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옥션에서는 이렇게 딱 누르면은 각종 모든 상품들을 며칠 내에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앱으로 만약에 탑재가 된다 그러면, 옥션에다 이 기능을 놨다. 옥션에다가 우리나라 음식점 1,000군데, 10,000군데를 놔가지고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앱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가능하죠. 여기 확장이 가능하면 네이버에서도 가능하고 네이버에서도 당장 만들기만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그것도 카테고리별로 만드는 게, 카페에서 우리나라 유명 카페 1,000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각각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케이크, 빵, 또 커피 맛이 다 틀리잖아. 커피마다 다 맛보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면 그 앱에 가입해서 우리나라 1,000군데, 10,000군데라고 그러면 그것도 카테고리별로 하면 이게 꽤 승산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이제 많아지면은, 그렇죠. 그 음식점도 하고 커피도 하고 그렇죠. 빵 같은 데도 우리나라 1,000군데 해고 1,000군데 10,000군데 이렇게 천선해서 그 빵집에서 다 주문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기타 아이스크림도 뭐 수제 맥주, 우리나라 수제 맥주 1,000군데 이렇게 딱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막걸리, 우리나라 전통주 몇 군데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옥션 같은 데도 탑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테고리별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사이트 있잖아요. 온라인 사이트가 있잖아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런 기능을 넣어주면 거기서 주문을 하면 추가적으로 자기네들도 이렇게 그런 음식점을 개발하거나 음식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주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모든 게 이렇게 직접 가기는 그렇고 음식점 맛집 찾아서 가는 사람들,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식도락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이 구조를 이제 따라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본인들 어디든 간에. 그래서 그 푸드트럭 맛집이다 그러면 택배를 해준다면 괜찮겠죠. 우리나라 푸드트럭 3,000군데 해가지고 촥 나열을 해주면 거기서 이렇게 택배를, 미국 같은 데서는 푸드트럭이 딱 일상화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상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테마별로 해서 앱을 만드시거나 옥션 같은 데서 그렇게 만드시거나 어떤 유명 플랫폼에서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화 콘택트를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확장을 하셔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너도 나도 가입을 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민 서비스, 이게 하여튼 앱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배민 서비스도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그것도 제 기술 보조니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뭐 유명 족발집, 우리나라에 족발만 먹고 싶은 사람 수요가 꽤는 유명 족발집 또는 불고기집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 백선 해가지고 200선 하면 좀 곳곳 골목 식당마다 다 해가지고 맛있는 데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세목별로 식당 안에서도 세목별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면 엄청난 플랫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플랫폼을 만드시면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군데 식당 어디에서 이렇게 조리된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내놨다. 간편식으로 그거하고 테마 천선 만선 이거하고 완전히 규모에 있어서 틀리고 완전히 활성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에다 앱을 만드시거나 옥션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드시거나 옥션이나 뭐 네이버 그다음 쿠팡 같은 데도 그렇고 또 배민 서비스, 배민 배송 서비스 이런 데서도 그렇고 11번가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또는 외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몇 군데에서 간편식으로 100개 나왔다. 이게 아니고 유명시장 1000곳, 10,000곳을 한꺼번에 해주면 푸드트럭 1000곳이다. 그러면 규모에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확대를 시키다 보면 나중에 그 컴퓨터 같은 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컴퓨터 같은 이런 제품, 조립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용산 전자상가다, 세운 전자상, 어디 전자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거기 이렇게 옥션 같은데 판매를 해요. 근데 그 판매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돼요.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이거는 가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스토어를. 옥션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서 특별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좋은 거죠. 너무 아마존 같은 데서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월마트, 윌마트인가 월마트인가 거기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거대 사업자들 이런 데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같은 뭐 이렇게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대규모 사업자들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수많은 음식점들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모든 배송 상품 아이스박스로 처리해서 택배로 딱 보내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뭐 유명 음식점 어디에서 이것을 간편식으로 만들었다 이거보다는 유명 음식점 1000군데, 푸드트럭 1000군데, 10,000군데에서 보내는 거고 규모에 있어서 큰 이거 굉장히 누구나 호기심 들어서 다 넣어도 푸드트럭 1000군데만 돼도 다 음식 맛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인기 상위 랭커들도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소비자 고객 후기를 통해서도 그 상위 랭커로 올라가는 데는 뭐 거대 사업자가 되는 거고 푸드트럭이 이제 중소기업이 되겠죠. 미국 같은 데는 푸드트럭이 충분히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랫폼만 있으면 되거든요. 플랫폼이 활성화 시켜주기만 한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화 컨택을 통해서 등록하라고 이렇게 가게를 입점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제 기본 사진들을 보내가지고 품목들 이런 것 파는 것들을 보내서 아이스박스 배송이 가능한 이런 품목들을 쭈르륵 나열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게별로. 그 가게에서 이 가게에서 그 음식을 맛보고 싶고 저 가게에서 맛보고 싶고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음식 우리나라에서는 푸드트럭이 아니라 길거리 음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길거리 음식 천선 명동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들 많잖아요. 천선을 찾아가지고 입점하라고 그러고 아이스박스 배송 가면 이것도 엄청난 중소기업화되는 그런 식품 길거리 노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테마별로 해서 괜찮지 않습니까? 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젓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젓갈 같은 거 굳이 거기가 사야 될 필요 있을까요? 그리고 유튜브에 젓갈 많아요. 근데 어떤 유명 젓갈 산지가 있잖아요. 그 젓갈 산지의 가게마다 다 등록을 시켜서 여기서 인터넷으로 편히 그까지 안 가고 주문하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있겠죠. 거기서 아이스박스 배송이 가능하면 거기서 다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테마별 젓갈이다 그러면 사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런 부분들을 가게를 100선, 200선을 입점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1000선 이렇게 입점을 시키면 그것도 꽤 테마별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치 담그는 곳을 옥션에서 파는데 김치 담그는 거 업체마다 이렇게 전부 다 200선, 이 업체 1000선 김치. 네, 김치별로 다 주문해 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음식점에서도 그렇고 음식점에서도 그렇죠. 자기네가 일일이 담으려면 인건비가 엄청나니까 차라리 사다 쓰는 게 낫다는 인건비에서 그래서 김치 만드는 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논다든지 호박죽이나 단팥죽 많이 먹죠. 얘네 죽 종류, 죽을 파는 가게 1000선 해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넣는 거예요. 휴대폰 앱으로도 가능하지만 컴퓨터 플랫폼 사업자들, 옥시언이나 11번가 네이버, 이렇게 아마존, 월마트인가, 일마트인가 잠깐만 왜 이렇게 헷갈리지 거기는? 잠깐만요. 알리바바도 될 수 있고. 월마트예요, 월마트 같은데 이런 데에서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아니고더라도 매장에서 그거를 주문을 하면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도 신청을 뭐 오프라인에서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주문이 가능하다는 당장 거기에서 매장에 갖다 놓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도 보면 어떤 편의점에서 여러 가지 다 해주잖아요. 편의점에서도 뭐 이렇게 별거 다 파잖아요. 편의점에서 그것처럼 이런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그렇게 신청하는 코너에서 어떤 음식점에 어떤 것을 맛보고 싶다. 온라인에서 하면 좋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받아주면 거기서도 택배를 보내고 수수료 떼고 선결제를 해야 되겠죠. 선결제는 나중에 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의 기술 구조 도둑질에서 상업화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테마별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